학습된 무력감. 스톨즈 박사의 역경지수 개념은 심리학이나 뇌과학의 최근 연구 성과에 기초하여 탄생한 것이다. 역경의 심리학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미국 심리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마틴 세리그먼 박사가 30년 전 대학원생이었을 때 행했던 실험이다. 전기 쇼크를 받아도 아무런 행동도 일으키려고 하지 않는 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잠시 심리학도가 되어주길 바란다. 어려울 것은 하나도 없다. 세리그먼 박사는 먼저 개를 세 그룹으로 나눴다. A그룹의 개에게는 줄을 걸고 전기 쇼크를 주었다. 동시에 개 앞에 막대를 설치해서 그것을 누르면 쇼크가 멈추도록 했다. B그룹의 개에게도 그와 같이 해서 전기 쇼크를 주었지만 그것을 멈추는 장치를 달지는 않았다. 쇼크를 계속해서 받게 되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C그룹의 개는 심리학 실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참조 그룹으로 쇼크를 전혀 주지 않았다. 실험 결과 A그룹의 개들은 전기 쇼크를 받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중에 막대를 코로 누르면 쇼크가 멎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결과 막대를 코로 누르면 쇼크가 멎는다는 것을 신속하게 학습했다. B그룹의 개들은 불쌍하게도 계속 쇼크를 받고 있었고 C그룹의 개들은 편안한 상태였다. 이상으로 실험의 제1단계는 종료되었다. 다음날 세리그먼 박사는 셔틀박스라는 것을 준비했다. 맨 중앙에 낮은 울타리가 세워져 있는 상자 한쪽 칸에만 전기 쇼크를 보내는 장치다. 물론 세 그룹의 모든 개에게 전기 쇼크를 주었는데 전기 쇼크를 받은 개는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한쪽 칸으로 옮겨가면 쇼크를 피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과연 실험의 결과는 어떠했을까? 첫날의 실험에서 전기 쇼크를 피하는 방법을 학습한 A그룹의 개들은 여기서도 역시 울타리를 넘으면 전기 쇼크를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C그룹의 개들도 시행착오 끝에 그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나 B그룹의 개는 전기 쇼크를 받고도 아무런 행동도 취하려고 하지 않았다. 전날의 실험에서 쇼크를 차단하는 방법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쇼크에 대처하려는 의욕조차 갖지 못하고 그저 전기 쇼크를 계속해서 받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 실험에서 세리그먼 박사가 이끌어낸 결론은 학습된 무력감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그의 실험이 알려진 그 후 학습된 무력감이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려는 많은 실험이 고안되었다. 그리고 고양이, 물고기, 쥐, 바퀴벌레에게도 그런 성질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당연히 인간에게도 적용해보려는 학자가 나왔다. 하지만 인간의 경우엔 전기 쇼크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소음이나 풀 수 없는 퍼즐 등이 사용되었다. 결과는 동물과 큰 차이가 없었다. 무력감으로 길들여진 인간은 싫어하는 자극에 대해서도 수동적인 자세에 그쳤던 것이다. 학습된 무력감의 발견은 금세기 심리학의 발견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발견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그 이유는 대체로 짐작이 갈 것이다. 물론 조울병 같은 마음의 병인을 해명할 실마리가 되었다는 이유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마음이 허무함이나 무력감의 산실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된 것이다. 잠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자. 어차피 나는 뭘 해도 안 돼 라는 생각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런 생각에 붙들려 있지 않다면 당신은 아직 학습된 무력감에 물들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무력감에 길들여지기 쉬운 시대의 상황에 처해 있다. 예를 들어 아이를 과잉보호하는 부모, 아이에게서 모든 위험을 배제시키고 곤란한 일은 모두 미리 손을 써놓기 때문에 아이가 위험이나 공경을 통해서 배울 기회를 빼앗고 있다. 지나치게 간섭하는 부모도 아이에게 학습 기회를 잃게 만든다. 그리고 주입식 교육도 물론이다. 일단 무력감이 심어진 아이들은 그것이 성격의 일부가 되어 조금만 힘든 일을 당해도 금방 자제를 버리거나 자포자기하게 된다. 간단히 말해서 충동적인 행동을 하기 쉽다는 것이다. 요즘 아이들의 거친 일면은 학습된 무력감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 하지만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아이들만이 아니다. 어른들도 역시 정치, 경제, 일, 가정 등 모든 차원에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휩싸여 괴로워하고 있다. 그래서 스톨즈 박사는 앞으로는
역경 지수가 인간 능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역경이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사고 중으로 한쪽 발을 잃어버렸다고 하자. 당신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그만한 사고에 쇼크를 받지 않을 사람은 없다. 다만 그 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인생은 크게 달라지게 된다. 아,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혼자 식사도 할 수 없고 옷을 갈아입지도 못한다. 좋아하던 기타도 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얼마나 보기 흉하겠는가. 남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게 틀림없다라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역경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착각으로 인해 절망에 빠져버린다. 이런 반응은 평소부터 무력감을 안고 살아온 사람에게 일어나기 쉽다. 어차피 뭘 해도 소용없다고 하는 무력감이 역경을 만남으로써 더욱 굳어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한쪽 팔을 잃은 것만으로는 하루고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거의 없다. 식사도 할 수 있고 옷을 입을 수도 있다.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차를 운전할 수도 있고 기타도 칠 수 있다. 정신 상태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재앙이 모든 인생에 미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보기가 흉하니 어쩌니 하는 생각도 상대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한쪽 팔이 없어도 당당하게 살아가면 누구도 흉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역경에는 실로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절망으로 치닫게 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기회가 되기도 한다. 세리그만 박사는 역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있는 무력감을 극복하고 낙천주의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 누군가가 또는 무엇인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의식이 힘든 상황을 헤쳐나올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는 것도 우리는 보아왔다. 그러한 선인들의 지혜를 빌려 역경을 극복하기 위한 100가지 힌트를 앞으로 제시할 것이다.